안녕하십니까, 장단장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건축 설계부터 시공 관리까지 어떻게 하면 현장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어떻게 더 우수한 설계의 건축물을 더 경제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건축 설계에 대한 발주부터, 그 다음에 건축 설계의 관리,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고, 둘째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현장 시공관리, 그 다음에 시공관리 과정의 다양한 문제를 현장감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건축 설계 발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입니다. 첫 번째, 개요, 그리고 설계 발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사업 단계별 수행 절차를 설명할 거고요. 첫 시간은 이 정도만 알려드릴 거고, 두 번째 시간에는 설계 과업 내용서의 작성 요령. 설계를 발주하기 위해서는 설계 과업 내용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설계 과업 내용서는 일단 설계 과업 내용서의 전체적인 구성, 그리고 사전 조사한 사항, 그리고 예산이 있어야겠죠. 예산 및 설계 기간, 그리고 추가 과업 등 검토사항, 그리고 설계의 용역비를 대체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대가 기준이 있을 거고 산출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표준 과업 내용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될 거냐. 우리가 어떤 설계 과업을 원한다 하면 발주청과 그다음에 기존 내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싶을 때 표준 설계 과업 내용서가 어떻게 돼 있구나, 이걸 알아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요즘에 이제 건축 설계는 특히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설계 공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설계 공모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흐름을 보이고, 대체 설계 공모의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공모 지침서는 또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그리고 설계 공모의 심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개요에는 설계 발주는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고 사업 단계별 어떤 수행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공건축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민간주택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산업설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주택과 아파트, 주택과 공공건축물을 제외하면 산업설비를 제외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공공건축물입니다. 전체 1년 발주 물량에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그 직장 생활을 하고 다니시다 보면 공공건축물을 많이 마주치게 됩니다. 이 공공건축물의 설계는 설계 용역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요. 이제 특히 건축사 사무소를 낸 설계 업체와 계약 체결해서 수행하게 되고, 이 건축 설계가 규정된 요건 및 수요기간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단계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설계 과업 내용서, RFP라고 하죠. 이 설계 과업 내용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건축법 23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단계별 수행 절차를 간략히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우리는 이제 발주처이니까요. 먼저 수요를 파악해야 됩니다. 먼저 내가 어떤 부지에 어떤 시설을 지어야 된다는 이런 정책 결정 사항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발주처에서 어려워하는 게 이제 사업 구상 단계인데요. 이 사업 구상을 할 때 어떤 건축물을 어떤 부지에 어떤 용도에 어떤 규모로 줄 건지, 이런 구상을 하고 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산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의 대상은 500억 이상인데요. 500억 이상일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고, 예비 타당성 조사가 생략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통과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예산 배정이 되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설계를 발주하는 설계 발주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설계 발주를 하고 나서 용역업자 선정이 되면 계획, 중간, 실시 설계까지 거친 다음에 공사 입찰을 거쳐서 시공을 하고 준공 및 유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사업 구상 단계입니다. 자, 사업을 어떻게 구상을 해야 될까요? 자, 사업 구상 단계는 먼저 시설 수요를 예측합니다.
먼저 사업을 대상지를 어디다 할 건지, 어디 광주에 할 건지, 부산에 할 건지, 대구에 할 건지, 뭐 서울 어디에 할 건지, 여기는 이제 적정 면적이 있을 거고요. 접근 도로는 어떻게 되는지, 부지 확보는 편한지, 그다음 유사 사례도 조사해야 되고요. 건물 규모도 예측해야 되고 면적표도 작성해야 됩니다. 물론 예산도 추정해야 되죠. 그래서 AB 타당성 조사냐 대상이냐, 아까 제가 말했죠. 500억 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AB 타당성 조사를 하고,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다시 예산을 반영합니다. 타당성이 없으면은 사업을 재검토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건축 기획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요. 필요하면 대형 사업인 경우에는 기본 계획 용역을 해야 됩니다. 기본 계획 용역이 뭐냐? 여기는 이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환경, 교통, 재해 등 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시발굴 조사 용역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가사업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조정 요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총사업비를 변경하고 발주 방식을 결정합니다. 발주 방식 결정도 큰 절차인데요. 그중에 이제 국토부의 중앙건설기술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턴키나 기본설계기술 제한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 이후 설계지침서를 작성합니다. 오늘은 사업 구상 단계까지를 보았습니다.